네, 합격 무지개 특강 유아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합격 1차 제2강입니다. 자, 합격 무지개 특강 합격 1차 제2강에서는 우리가 시험 과목을 바로 알기를 안내해 드립니다. 합격 1차 강의는 합격 1차의 이론 중심으로 강의를 해야 되는데요. 임용 강의를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건 실질적으로 임고생들이 1차 시험 과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임용 준비를 하세요. 근데 많이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OT 때 안내해드린 것처럼 합격 1차에서는 이론에 쪽집게 특강을 해드려야 하는데 1강만큼은 오늘 하나의 강의만큼은 시험 과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시험 과목 바로 알기, 네, 바로 알고 공부를 해야 1년 만에 끝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어떤 과목을 시험 보는지 오늘 꼭 확인하시고 앞으로는 해당되는 시험 과목을 매일매일 열심히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합격 1차를 위한 시험 과목입니다. 합격 1차 시험 과목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교직 논술, 그리고 교육과정, 그리고 한국사입니다. 자, 먼저 한국사를 설명드리면 한국사의 경우에는 시험 당일날 우리가 시험 보는 것이 아니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통해서 3급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한국사는 패스가 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한국사를 그러면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을 언제 본 것까지는 가능한가요? 라고 궁금하겠죠. 아주 예전에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도 계시죠. 대략적으로 6년 정도의 유효기간이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018학년도 시험 요강에 따른다면 2012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에서 즉 6년 이내에 자격 취득을 한 자격은 검정시험 통과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올해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올해 우리가 시험 보는 연도는 바로 2019학년도를 보게 되죠. 그래서 2019학년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험 보셔서 3급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의 경우엔 한국사가 통과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1차 시험 당일날 주로 우리 계속해서 11월 달에 보고 있죠. 그래서 2018학년도 작년도에는 11월 11일에 시험을 봤는데요. 10월 말이나 11월 중순 정도 사이에서 보게 되는 1차 시험에서는 두 가지 과목을 공부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교직 논술과 교육 과정을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교직 논술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논술의 형식과 그 다음에 논술의 내용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고생들이 준비해야 되는 교직 논술 공부는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논술 형식 시험이 논술은 구체적으로 20점이라고 안내가 되죠. 그리고 80점, 교육과정은 80점입니다. 그래서 1차의 경우에는 100점 만점에서 논술은 20점 그리고 교육과정은 80점으로 배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논술 20점에서 형식은 5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고 그리고 논술의 내용은 15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좀 짚어봐야 되겠죠. 먼저 첫 번째 형식 부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논술의 형식은 주관식 쓰기가 아니고 말 그대로 논술 형식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공에서 우리가 교육과정 A형, B형도 주관식이죠. 그래서 서술을 하거나 문장을 좀 쓸 때가 있는데요. 논술 형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논술 과목의 형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공식의 교육과정식의 해석이 아니고 논술은 형식이 따로 있죠. 그래서 글자수 배분부터 그리고 단락을 나누는 법, 그 다음에 문제를 분석하는 법, 그리고 초고를 분석하고 작성하는 법, 그리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법. 답안지 작성에 들어가는 논술의 형식에는 원고지 작성법,
그리고 교정보호, 그리고 문법. 우리가 초, 중, 고등학교에서 배운 국어 시간에 배운 문법적인 요소들이 논술의 형식 안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형식은 5점으로 배분이 되어 있고, 그리고 답 부분, 논술 내용이라고 한다면 쉽게 말하면 정답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 부분인데 이 논술의 내용의 정답은 어떤 내용을 공부하냐면 어떤 내용을 공부하면 되냐면요. 별도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교육과정 A 더하기 B형의 과목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즉 여기에서 설명할 교육과정 부분의 개론, 유아교육, 특히 유아교육 개론에 포함되는 내용들이 바로 논술의 내용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물론 논술 내용에서 다 기출된 부분은 바로 개론 부분의 교사론 부분이에요. 그래서 강론 내용 중에서 교사론이 다 기출되고 있지만 포괄적으로 논술의 내용을 이야기하면 어떤 내용을 공부하면 됩니까? 교육과정 A 더하기 B형 내용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결론 지어보면 교직 논술의 경우에는 네, 맞아요. 별도로 논술 내용을 공부할 필요는 없다. 어디서 공부가 이루어져요? 네, 교육과정 공부에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논술 내용을 공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 수험생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 눈으로 봤더니요. 형식이 5점이고 내용이 15점이에요. 그러면 5점은 좀 대충 공부하고 15점 위주로 공부하면 어떨까? 그러면 논술은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추측할 수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채점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2017학년도까지 공부했던 분들은 또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2018학년도부터는 형식 채점이 강화가 됐고요. 그리고 점수가 10점대부터 18점대까지 다양하게 분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점이 있다면 형식이 5점이고 내용이 15점이니까 내용만 공부하면 되지 않아? 라는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주의사항이에요. 주의사항은 내용 15점에서 채점을 받는 부분들은 정답의 내용뿐만 아니라 논술의 형식을 알아야 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공식적으로 주는 형식시험, 전체 글자수라던가 논리성이라던가 체계성, 전체의 틀에 대한 건 5점 정도지만 논술의 내용을 쓸 때 이 15점 안에 들어오는 문법 내용들, 어법이라던가 좋은 문장 쓰기라던가 또 문장과 문장 연계라던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논술의 형식이라고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19학년도 이후부터 지금부터 대비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께서는 반드시 논술을 형식답게 공부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12점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형식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의 경우에 꾸준히 1년만 공부하시게 되면 18점 이상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점수 차이가 논술 형식을 할 때와 안 할 때 6점에서 많으면 8점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격의 당락은 앞으로 2019학년도부터 물론 2018학년도부터 이미 합격의 당락은 교직 논술과 교육과정 중에 교직 논술이 결정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합격의 당락은 교육과정이 아닌 교직 논술의 채점 점수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5점에 치우쳐서 잘못 해석하시지 마시고 채점 기준이 되는 논술 형식을 반드시 공부하세요. 자, 우리가 20점 만점 논술 점수를 받아오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교육과정 80점 만점입니다. 자,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과목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자, 유아교육 개론의 경우에는 그 장을 뭐 여러 가지 챕터로 구분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제15장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과목을 좀 안내해 드릴게요. 키워드 첫 단어만 써드리고 나머지는 스스로 쓰세요. 자, 유아교육 개론의 제1장은 유아교육의 기초입니다. 유아교육의 기초. 제2장은 유아교육 사상사고요. 자, 제3장은 유아교육과 발달, 유아들의 발달에 대한 이야기. 자, 제4장은 유아교육과
놀이예요. 자, 그리고 제5장은 이제 우리가 아이들에게 지도를 해야 되는 유아교육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6장은 가르쳐야 되는 내용이 있죠. 이제는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교과교육론, 그리고 교과교육론에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교육공학이 있죠. 교육공학으로, 자, 공학. 자, 그리고 자, 그러면 7장까지 왔네요. 자, 그럼 8장은 아이들의 생활지도. 자, 그 다음에 유아교육기관 운영관리. 자, 그 다음 아동복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치원에 어린이가 있고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시죠. 그래서 교사론, 유아교육과 교사, 그리고 유아교사, 그리고 가정의 부모가 있죠. 그래서 유아교육과 부모. 자, 전체적으로는 강론 내용이 여기에서 이제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지요. 자, 그런데 맞습니다. 최근 교육 정책을 또 추가로 배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 임용시험에서도 2018학년도 때는 5점 정도가 출제가 된 파트가 하나 있어요. 유아교육 관련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나누는 기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임용에서 우리가 시험을 보게 되는 유아교육 개론은 전체 총 1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이 중에서 물론 전체를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장들이 좀 있죠. 그래서 사상사라던가 발달, 그리고 놀이 부분은 다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교사론, 그리고 부모 관련된 내용도 다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개수가 좀 틀리죠. 네, 하나 빠졌어요. 유아교육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특수아들에 대한 교육, 유아교육과 특수교육 관련 내용도 포함하셔야 합니다. 자, 올해의 경우에는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이 예상 문제에 포함되기도 해요. 일반적으로 다시 원점으로 설명드리면 중요한 파트들은 바로 사상사 발달 놀이, 그리고 교사, 그리고 부모. 자, 여기까지의 분석은 2018학년도까지의 분석이고요. 2019학년도에 예측을 해보자면 2019학년도 이후를 예측해보자면 다양한 파트에서 다양한 강론에서 출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누리과정, 그 교육과정 A형과 B형에서는 유아교육 개론을 공부하죠. 자, 그 다음 과목이 바로 누리과정 반으로 학원가에서 강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015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이죠. 자, 2015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은 조금 복잡하니까 잘 메모해 놓으세요. 자, 2015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은 일단 교육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해설서가 있어요. 그리고 지침서가 있어요. 자, 해설서는 뭐예요? 이러이러한 교육 내용을 가르치세요 라는 준거가 되는 자료고, 지침서는 뭐예요? 앞에 있는 해설서, 교육 내용을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라는 안내예요. 자, 더하기 또 간혹 우리 선생님들이 질문을 해오는 생활 주제별로 구성이 된 교사용 지도서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세 가지 관련 자료가 교육부 자료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제시한 해설서, 지침서, 지도서 더하기 과거의 교육부에서 제시한 제6차 그리고 2007 그리고 2012의 지도서가 아니고 지도서 총론이라고 한 권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지도서 총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앞에 있는 내용들과 관련이 있는 장학자료, 이렇게 교육부에서 제시한 자료들이 바로 2015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자, 이제 교육부 관련 자료들이고 두 번째를 분석해 보면 역시 강론 내용들이 있다. 유아교육 개론처럼 강론서에서도 2015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까요? 자, 어떤 강론을 공부해야 하냐면 우리 5개 영역 2015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의 내용에 5개 영역이 있죠. 신체운동 건강 영역, 그리고 의사소통 영역, 그리고 사회관계 영역, 그 다음에 예술경험 영역.
마지막으로 자연탐구 영역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각각의 5개 영역, 이 부분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해설서나 지침서에 나와 있어요, 내용이. 자, 그렇다면 교육부 자료가 아닌 강론으로는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 합니까? 자, 신체운동 건강은 일단 체육교육이 들어가고요. 체육교육, 그 다음에 안전교육이 들어가고요. 또 건강교육이 들어가요, 대표적으로. 자, 그 다음 의사소통 영역은 언어교육이 들어가고요. 우리 강론으로 본다면 또 문학교육이 들어갑니다. 언어교육과 문학교육을 포함시키면 되고요. 사회관계 영역에서는 우리는 사회교육을 배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술경험 영역은 맞죠? 네, 음악교육, 그 다음에 미술교육, 그 다음에 신체운동 건강과 중복이 되는 체육교육에서 미, 체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자연탐구 영역과 관련된 강론은 그렇죠. 네, 수학교육 그리고 과학교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아교육 개론에서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유아교육 개론에서도 강론들을 이렇게 공부를 하지만 누리과정, 2015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과 관련해서도 교육부 자료뿐만 아니라 강론 자료를 함께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자, 2018 학년도에 바뀐 출제 경향 하나를 짚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2018학년도에 누리과정, 즉 2015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의 출제 범위가 좀 변경이 됐어요. 자, 이전에는 교육부 자료, 해설서, 지침서를 중심으로 많이 출제를 했다면 네, 최근에는 관련된 내용 중에 강론 부분을 많이 출제하고 있다. 그래서 강론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합격 1차 시험 과목 관련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짧게 총정리해드리고 강의 마무리할게요. 자, 이제부터는 정확히 알고 시험을 대비하실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네, 교직 논술 그리고 교육 과정 공부를 해야 한다. 한국사는 시험으로 패스할 수가 있다. 자, 교직 논술의 경우에는 논술의 형식 그리고 논술의 내용을 공부하는데 논술의 내용은 별도로 공부하지 않고 교육과정 공부를 하면서 병행할 수가 있다. 주의점은 형식이 5점, 내용이 15점이지만 고득점을 위해서는 논술 형식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 그래서 논술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논술 형식 별표 100개를 해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해야 되는 건 지도교수의 첨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첨삭은 채점 기준에 맞는 첨삭을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잊지 마시고 논술은 이론 더하기 첨삭을 병행해서 준비하세요. 자, 그 다음 교육과정의 경우엔 유아교육 개론과 그 다음 2015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을 공부해야 한다. 자, 유아교육 개론은 총 15장으로 구성이 되고 과거에는 2018 이전에는 중요 부분에서 다 출제가 됐으나 2019 때에는 조금 변경이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전체 15장을 골고루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안내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015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은 교육부 자료, 해설서, 그리고 지침서, 그리고 지도서가 있고 그리고 2007, 그 다음에 제6차 2007, 2012 지도서 총론 한 권짜리 내용이 있고 마지막 장학자료가 있다. 자, 여기에서 중요점은 해설서와 지침서, 교육부 자료 위주로 암기 위주로 출제를 하던 부분들이 강론 내용들을 주의 깊게 중요하게 다루고 출제를 하고 있고 배점에서 조금 변경이 되었다라고 안내할 수 있습니다. 자, 끝으로 지도서는 그러면 언제 볼까요? 네, 합격 2차 강의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합격 1차에서는 교육부 자료 중에 해설서, 지침서, 그리고 2015, 2007, 2012 지도서 총론, 장학자료까지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지도서에 대한 안내는 합격 2차 제2강에서 안내해 드릴게요. 자, 제1차 시험 과목 정확히 확인하셨습니까? 네, 안내해드리는 시험 과목은 주 단위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공부 과목에 포함을 시켜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합격 공간 강의, 합격 공부관리 강의 안내 다시 한번 참고하셔서 합격 1차 시험 과목이 매일매일 누락되지 않도록 그래서 최대한 빨리 그리고 좋은 점수로 합격하실 수 있도록 한 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만날게요. 제3강에서 뵙겠습니다. 아리아리 합격!